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할인 이벤트 하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영상 상당히 오랜만에 줍니다. 잘 참고하고 이번 영상도 내가 회원 방송하듯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한 번은 주겠어요. 근데 원래 제목을 좀 더 큰 제목을 썼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주식시장 결국은 반등, 향후 전략은 해가지고 영상을 뜨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튜브 영상을 줬어요. 일주일 전, 여기는 일주일 전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10월 7일 영상입니다. 여기 주식시장 단기하락 목표치 완성, 그 내용이 요거예요 여러분. 요게 10월 7일 날 영상이고 회원 방송급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슴으로 느껴지기를 바란다 뭐 등등 그런 영상을 줬습니다. 근데 이걸 다 틀어줄 수는 없는 거고 어차피 여기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간 단축상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내가 이걸 갖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은 여기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얘기한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의 공포지수를 가지고 설명한 게 있을 거예요. 요거 공포지수, 변동성지수 보이죠 여러분? 저 당시에 얘기한 게 주식시장이 이렇게 저점이 깨져서 급락으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고점이 먼저 나왔고 이 추세에 딱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지 못하면 이건 이쪽으로 밀리는 쪽으로 해갖고 시장 반등을 읽어줬고요. 여러분 그 다음 세 번째 해외 시장이죠 여러분. 이게 해외 시장인데 24번쯤 정도 때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스닥하고 S&P 등이 급락이 나오는데 공포지수가 고점을 못 넘어갔고 미국장이 저렇게 흔들리는데도 공포지수가 밀리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 반등 우세 전망으로 시장을 읽어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10월 7일자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지금 얘기해준 부분을 한 번씩 살펴봐라. 내 말이 의심 가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원래 여기에서 찾으면 답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10월 7일 날 그려줬던 시장의 이 방향과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보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왜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도 실시간으로다가 하나 뜨는 김에 하나만 얘기해주면 자, 주식시장의 각이 하락각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수적인 사람들한테 뭐라고 나무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도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치만 보세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엄청나게 세게 급등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떤 블랙스완급의 악재가 없을 때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락했을 때 계속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가는 장이 역사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한 시장은 가만히 있다가 시장이 급락했을 때 주워 먹으면 그게 돈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8월달 주식시장 급락장을 예측해 줄 때 7월 중순쯤 영상에 있을 겁니다. 향후에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게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놓은 영상이 있을 거예요. 기억은 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장이 잘 버팅기다가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거나 뭐 쿵쿵쿵 빠지고 그러면 거기서 매수를 하면 무조건 돈 버는 장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했죠. 장세 파악을 잘못하거나 시장을 거꾸로 대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수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이거나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이제 시장 좀 볼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거꾸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뜯어 고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글보다도 더 이 무서운 주식시장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 결국은 반등, 향후 전망은, 아니 전략은 뻔하죠 여러분. 추세, 지금부터가 이제 7가지 패턴 매매에 이거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이러한 하락각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쪼개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은 지난 7월달 고점을 중심으로 여기가 1, 2, 3, 4, 5 해가지고서 5파가 되게 세게 빠진 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강세 패턴 강세장에서는 5파에서 연장이 걸리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을 때 5파는 짧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길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3파동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 한 번 더 되밀리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파동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에서 되밀릴지 정도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 어느 시점에서 되밀릴 때 이 저점을 깨고 가면 급락장이 될까봐 여기서 되밀릴 때 무서워하는 부류가 1부류가 있고 2부류, 오히려 그때를 기다렸다가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게 2부류. 2부류가 되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얼마까지 올라가느냐서부터 이런 게 그게 중심이론 변곡점, 마디 비율 분석, 지지와 저항 이런 걸 갖고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주식시장이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온 건 400을 깨면서부터 빠졌지만 중간에 396지점에서 꼬리를 다른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396지점에서 꼬리를 달았고 그 뒤에 양봉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죠. 그러니까 393이 종가상 완성 캔들로 깨진 지점이요, 396이 꼬리를 달았던 지점이고 400 부근에서 두드려 맞고 나온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야.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때 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으로 갈 때 저항을 받겠지. 그러니까 지수가 이미 이쪽으로 올라와서 이쪽으로 갈 때 저항을 받게 되는 걸 뻔히 아니까 이제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지수 관련주나 뭐 단기간에 뭐 적산병급 이상으로 올라온 주식이나 뭐 추세가 약하거나 힘이 떨어지는 주식들은 한번 팔아줘야지 되는 지점이 여기가 되는데, 센 주식들, 여러분 센 주식들은 어쨌든 종합이 379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저점을 깨지 않는 한 종합이 급락장으로 간다라는 게 안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수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패턴 매매를 좀 할 줄 알거나 센 주식과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매기가 집중되는 쪽을 찾으면 여기서는 장이 전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돈이 된다. 이런 걸 알고 주식을 해야 된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나나 되니까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나가 이렇게 방송해 줬다. 그쵸 여러분? 해주고 싶은 말. 4분기는 분명히 기회다. 아시겠어요? 이 4분기가 분명히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까와 같은 거 정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시장 대응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알려주죠. 나는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종합이 380단으로 밀렸을 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종합이 390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400 넘어서 다시 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덤비는 사람들. 그 다음 주식을 이렇게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변동성이 세거나 약세장일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잘하면 절대 안 깨져요. 원래 내가 얘기했듯이 왜 이런 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잘하면 절대 안 깨지는지에 대한 영상을 떠주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하나의 단면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영상을 안 주는 겁니다. 말로 하고 지나가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내가 그거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치적으로 증명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 옛날 얘기 빼고, 자, 지금과 같은 장은 비중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략 섹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이쪽 공략 섹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 보다 보면 이종복이가 그냥 위로 가는 건 빼고, 이건 간단하게 그냥 영상을 줄게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한테 7, 8월 달에 그 영상 주고 9월 달 막 영상 줄 때 공략 섹터에 2차 전지 제일 먼저 빼줬고요. 기억은 나십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제약주 순환매 노리고 메타버스 끼워놓고 매집주 패턴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시장 대응 충분하다, 이런 얘기 해줬죠. 삼성전자 IT 부품주하고, 그죠? 그쪽 섹터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략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할 겁니다. 한두 종목을 보지 말고 전체 섹터의 주식을 갖고 보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장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비중 조절을 잘하고 섹터를 잘 찍으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4분기는 분명히 기회의 장이 되는 게 맞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종합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야간 회원방송에서 내가 해주는 시황인데, 이게 마디 비율 분석으로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10월 7일자 얘기입니다. 근데 원래 10월 5일자에도 저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을 반등 우세로 봐주고, 자 보세요. 미국 장서부터 들어가면 여기선 이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지만은 보세요. 9월 말 때 매도 조심, 10월 5일 매도 조심, 14,600에서 14,550이 지지가 되면 판을 다시 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위에는 허구한 날 매도만 얘기했던 사람이 10월 7일 이후에는 매도 없죠. 여러분, 매도가 없죠. 14,600에서 550이 지지가 되면 판을 다시 짤 것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 이미 오늘 영상에서 내가 다시 짠 판의 지수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겁니다. 아마 이거 알아듣는 사람 몇 명 안 될 거야. 아마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 패스 392, 396, 401 나오죠.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캔들 갖고 설명한 거하고 비슷하죠. 여기에서 두 가지 부류 아까 얘기해 줬죠. 첫 번째 부류는 에이씨 올라올 대로 다 올라왔네, 첫 번째 부류. 두 번째 부류, 이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이제 지수의 여력이 어느 정도 생겼구나, 화이팅 있게 하자, 두 번째 부류.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지 내가? 두 번째 부류. 그리고 첫 번째 부류들 잘 들어. 이 장 내가 언제 예측해 준 겁니까, 여러분? 10월 7일. 빼도 박도 못하죠. 자, 커뮤니티 있습니다. 이것도 일주일 전이라고 나오지만 요것도 그때쯤 영상이 그때쯤 글이에요, 여러분. 10월 10일하고 11일날 야간 강연방송 열심히 참여하라고 하면서 시장 얘기해 준 것도 보면 단기적으로 396에서 400짜리 정도의 반등을 봐라. 그 다음에 밑으로 밀릴 때는 383에서 378짜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379 찍고 올라간 겁니다. 오차가 없죠, 여러분.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시장이요 이종복 유튜브의 퀄리티다. 어때요, 여러분? 내 분명히 저때 여러분들한테 영상 줄 때 그 얘기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약간 방어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방어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여러분? 방어적일 경우에는 돈을 못 법니다. 그죠? 그러니까 방어적인 사람들은 내가 예전에도 이 얘기했잖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야. 여기 주린이들 잘 들으라고. 근데 무식하게 앞만 보면 안 된다고. 내가 하는 말 알아듣겠어요?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주식하는 사람들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부정적이거나 방어적인 사람들은 돈을 안 깨먹을 수는 있지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내가 복권 갖고 그 얘기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일주일에 복권 100만원씩 사면 안 되지. 복권도 한 개라도 사놓고 로또 복권 추첨할 때 기대감을 가져야 뭐 복권이 되든 말든 하지. 복권을 사지도 않고 나도 복권 1등 당첨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봤자 복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근데 그런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차피 로또 복권 당첨 확률이 840 몇만 분의 1이잖아. 빙고. 그러니까 로또지. 중요한 거는 840 몇만 분의 1이어도 내가 1000원이든 만원이든 복권을 갖고 있을 때 1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긴다는 얘기야. 다시 두식으로. 주식시장이 상승장에서도 돈 벌 수 있고 하락장에서도 돈 벌 수 있고 박스권장에서도 돈 벌 수 있지. 상승장에서도 돈 깨먹고 하락장에서는 더 깨먹고 박스권장에서도 돈을 깨먹을 수 있는 게 주식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 어느 때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장수가 죽음을 등짐처럼 지고 당기듯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손실이라는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강력하게 나를 압박할 때는 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폭락장. 그럼 폭락장에선 잠깐 쉬었다가 폭락이 멈추고 나면서부터는 어쨌든 주식을 했을 때 돈을 버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이런 얘기 누가 해주냐? 이 유튜브 일반인들아. 이제 이종복밖에 없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또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여기에 이것도 또 처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또 순서를 잘못했네. 또 이게 이종복 스타일. 그냥 10월 24, 25일 야간 강연 방송이 있고 여기 보면 내가 시리즈로 나갈 거라고 먼저 얘기했죠 여러분. 내가 이런 스타일이야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야간 방송을 하면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았죠. 근데 저 당시에 이미 10월 7일 날 여러분들한테 강연 방송 얘기할 때는 시리즈로 나갈 거라고 하면서 총 4번이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해 줬죠 여러분. 이걸 갖고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고. 자, 두 번째. 그냥 내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슬쩍만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가을맞이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할인 어떤? 이건 또 요새 용어구나.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할인 이벤트 하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들은 빨리 와서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어요. 파이팅이 넘치는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여러분? 영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내가 몇 가지만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나스닥 시장을 갖고 먼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거만 보면 돼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까 내가 지금 시장을 방어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그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지만 나스닥 시장을 보면 그 사람들이 판단 미스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 놓게. 이렇게 나스닥 시장이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갈 시장이었으면 지금 주식 이게 이제 이종복의 능력이야. 지금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갈 시장이었으면 얘네들이 14,500에서 멈춰서 반등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지금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갈 시장이었으면 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빠졌죠. 그리고 요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지지를 하는 게 아니고 240쪽으로 급락이 나왔었을 거야. 나락으로 갈 시장이었으면. 근데 결과론적으로 121선에서 멈췄죠. 자, 두 번째. 반등이 22선까지 왔다가 다시 밀릴 때 여기에서 저점을 깼다면 지금처럼 장이 반등장이 안 나왔겠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결국은 안 깼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들이 하나의 정거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 미국이 빠져봤자 13,000 수준이에요. 상황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얘들이 급락을 했을 때 빠질 수 있는 목표치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13,000까지 빠진다고 해봤자 10% 조금 더 되는 겁니다. 이거 시원하게 3번만 빠지면 되는 게요. 기회라고. 자, 두 번째. 중국 시장이 좀 어려운데 내가 항생을 갖고 중국을 갖고 얘기해 줘 볼게요, 여러분. 자, 중국입니다. 중국 시장 오늘 지금 430 밀리죠. 이거 기억나죠? 이렇게 여기를 못 넘어갔어야 여기서 이렇게 빠져서 나락으로 가는데 얘들이 이걸 넘어갔죠. 자, GDP 발표가 나왔어요, 여러분. 중국 GDP가 아주 나락으로 갔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3분기 중국의 GDP가 거의 반토막이 났어. 나락으로 갔어. 근데 지수가 어째 여기까지 올라와 있지? 저 정도 수준이면 지금 중국 시장은 15,000 언저리에서 저항을 받아서 지금 14,000대로 밀려 내려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 두 가지. 하나 더. 공포지수입니다. 공포지수가 나락으로 갈 시장이었는데 공포지수가 저점을 깬 게 말이 안 되죠. 공포지수가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들이 어느 시점에서 반등이 나올 때가 미국이 빠진다는 얘기야. 근데 얘네들은 결국 이 추세를 못 넘어가고 있잖아, 그치? 그럼 나스닥도 밀리면 그게 매수 기회가 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자, 달러입니다. 금리 인상 한다며 테이퍼링 할 거야. 근데 달러가 주춤하지 않죠? 주춤하죠, 여러분. 주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5달러를 넘어갔어야지. 결국에 가서는 달러가 95달러를 넘어갈 겁니다만 나락으로 갈 장이었으면 벌써 옛날에 넘어갔단 얘기. 이 정도면은 4분기는 기회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얘기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아시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는 내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몫인데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방향을 틀린 적이 없다. 아시겠어요? 참고하고 파이팅이 있는 자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내가 이 얘기 해준 거야. 두 번째 영상은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